이슈 플러스입니다. 산업이부 김예원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오늘 하루 우리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이것도 중국입니다. 네, 오늘 일제히 상승 가도를 달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인데요. 언제적 리오프닝이냐 하실 텐데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전면 허용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이제 명동에 나가면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단체 관광만 그동안 계속 막혀 있었던 거죠. 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이 조치를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올해 초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에도 총 60개국의 단체 관광을 허용했지만 한국은 제외를 했었고요. 네. 바로 오늘 이 제한 조치를 푼 겁니다. 사드 배치 이전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은 연 800만 명을 넘기며 전체 방한객의 절반 수준을 차지할 정도였는데요. 사드 조치 이후부터는 관광객 수가 420만 명 수준으로 절반이 뚝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관광은 물론 유통, 화장품 업계 등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개별적으로 올 수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뭐 길은 열려 있었던 건데 이제부터 이 단체 관광객이 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엔데믹이 올해 상반기 55만 명의 중국인 개별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의 객단가는 단체 여행객의 3분의 1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백화점이나 면세업계가 중국인 큰손들의 기환을 좀 반기는 이유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백화점이나 면세점이 크게 반길 만한 소식입니다. 특히 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뭐 큰 손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드 이전 국내 면세업계 매출의 70%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사드 네. 이후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면세업계는 보따리상 시장이 좀 만들어졌었는데요. 따이공을 데려오는데 상당한 수수료를 주면서 재고를 소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송객 수수료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매출의 40~50%까지 폭증하면서 면세점의 수익성이 좀 악화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돌아오면 면세점 매출 상승과 더불어 수익성 개선도 좀 기대해 볼 부분입니다. 또 명품 수요가 줄어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백화점 업계에도 호재입니다. 네. 올해 2분기 이제 백화점들의 수익성이 두 자릿수 정도 악화가 됐었는데요. 지난 6월 기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16%에 달합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없어도 이제 매출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 단체 관광객들이 더해지면 매출 상승 속도가 더욱 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백화점이나 면세점 외에도 코로나19 3년 동안 이 어려움을 겪었던 여행 관련된 업종들 전반적으로 좀 기대가 큽니다. 네, 중국인의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 항공, 호텔, 카지노 업계 훈풍도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한중 노선이 코로나 이전에 20% 수준 정도 회복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미주 99%, 일본은 76% 정도 회복된 것과 비교하면 좀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요. 단체 관광이 막혀서 중국 항공 수요 회복이 좀 늦어진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좀 밀려오면 증편도 좀 차차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유커들의 주요 행선지인 제주 직항 노선 회복이 좀 기대됩니다. 네. 코로나 이전 대비 지금은 60% 정도 회복된 상태인데요.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 현재 제주 노선이 주 100회 정도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인 주 174회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카지노 이용과 호텔 투숙률도 좀 빠르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네, 항공편이 회복되면 이제 한국인들의 중국 방문도 보다 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중국 가는 비자 받기가 약간 좀 까다롭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단체 여행 재개와 함께 한국인이 중국 여행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도 좀 다소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네. 사드 배치 이전만 해도 중국은 패키지 여행비 중에 20%를 넘게 차지해왔던 인기 여행지였습니다. 최근에서야 이 한국인의 중국 여행이 좀 회복의 물꼬를 트고 있는데 이번 조치와 힘입어 좀 덩달아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아웃바운드 여행업계는 관련 여행 상품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중국 의존도가 큰 화장품 업계도 좀 기대가 되는데 일부 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주식시장에서 화장품주의 활약이 특히 돋보였는데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사드 배치와 코로나를 거치면서 좀 실적이 많이 악화됐었죠. 네.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면세점을 통해 화장품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크게 반응한 걸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 사이에 한국 화장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줄어든 점은 또 다른 변수로 꼽힙니다. 최근 중국 Z세대를 중심으로 자국 제품을 좀 애용하자는 애국주의 소비 성향이 좀 커지고 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 현지 업체들의 제품력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산 화장품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제 다음 달부터 유커들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을부터는 중국의 추석인 중추절과 국경절 등 연휴가 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대규모 관광객들의 기환도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3분기 관련 업계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예원 기자였습니다.